자, 안녕하십니까. 꿀벌은 내 친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31일이고요 날씨가 상당히 좀 춥습니다. 상당히 춥고 한 해 동안 뭐 이렇게 꿀벌을 돌보는 것이 뭐 애기를 돌보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하죠. 그만큼 상당히 손이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또 상당히 좀 신경이 많이 쓰이고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날씨가 좀 쌀쌀하다 보니까 발음이 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목소리가 아주 좋고 뭐 거의 박일 목소리와 쌍벽을 이룰 정도가 아니냐, 저는 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날씨가 좀 상당히 춥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자, 벌꿀의 종류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사람이 양봉을 하면서 일단 벌꿀의 종류, 벌꿀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이제 소비자분들에게 이렇게 설명도 좀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초보자분들은 이제 벌에 대해서, 벌꿀에 대해서 좀 잘 몰라요. 그냥 내 벌꿀이 제일 좋아, 내가 잘 땄어, 그러니까 먹으면 약이 돼, 뭐 이렇게 뭐 좀 상당히 좀 두서없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내가 직접 딴 거야, 우리 남편이 직접 딴 거야, 그러니까 좋아. 자, 아는 놈이 사기꾼이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남편이 사기꾼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며칠 전이 아니죠, 한 달 전쯤에 벌꿀 사이트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문구를 올려놨더라고요. 이게 천연 자연 사양꿀 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내가 참 살다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참 별꼴을 다 보겠네 참. 아니, 천연 자연 설탕꿀,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천연 자연 사양꿀이 뭐 어떤 사양꿀입니까 도대체? 이것은 이제 양아치지, 어떻게 보면 양아치고 소비자를 현혹시키기 위한 문구다. 천연 자연 사양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굳이 이것을 어법으로 풀이를 하게 되면 아주 오리지널 설탕꿀이다, 요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천연 자연을 넣고는 싶은데 어떻게 넣을까? 뭔가 이 꿀을 고품격화 시키고 싶긴 한데 그런 문구가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 자연 사양꿀 이렇게 해놓은, 이렇게 문구가 나와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양봉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 많지는 않지만 양아치들이 많아요. 이런 표현을 써서 좀 그렇긴 한데, 저도 양봉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꿀을 사기를 치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진짜 뭐 1000명에 1명 정도, 이 정도밖에 없어요. 자, 오늘은 이제 벌꿀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벌꿀의 효능, 그 다음에 또 이제 진짜 꿀을 구별하는 방법, 요런 것까지 제가 이제 1, 2, 3로 시리즈로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꿀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암만 해도 좀 욕을 먹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아무튼 뭐 그래도 소비자들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벌꿀의 종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또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제 벌은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뭐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벌들이 이렇게 있죠. 지금 이렇게 이제 요 정도까지 있네요. 이렇게 봉구를 형성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뭐 더 이상 볼 건 없고요. 저는 이제 한 1월 한 7일에서 한 10일 그 정도 사이에
이제 본벌을 깨울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벌꿀의 종류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자연 가공의 방식에 따라서 결정되는 벌꿀의 종류, 그 다음에 이제 밀원수 나무, 밀원수 꽃에 의해서 결정되는 벌꿀의 종류, 뭐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자연 이제 가공에 의한 벌꿀의 종류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밀원 후의 이름에 따른 이제 그 벌꿀의 종류,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이제 그 최고 좋은 꿀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벌꿀을 약의 개념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건강식품의 개념으로 봐야 될 것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옛날부터 약으로 이제 여겨왔으니까 약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그렇지 않다. 음식에다 넣어 먹고 이러는데 그게 어떻게 약이 될 수 있느냐. 이건 건강식품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우, 추워. 자, 아무튼 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꿀 중에서 최고 좋은 꿀, 이거는 이제 종류에 따라서 약의 개념도 될 수 있고, 제 생각은 종류에 따라서 약의 개념이 될 수도 있고 건강식품의 개념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석청꿀이라 그러죠. 이제 석청꿀은 이제 말 그대로 그 돌석자 이제 꿀청자를 써가지고 이제 석청이라고 하는데, 이 석청꿀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어우, 왜 이렇게 추워? 자, 말이야, 이 고참이, 이 하늘같은 고참이, 이 하나님과 동기동창이고 이 부처님과 동기동창인 이 고참이 이렇게 추운데 덜덜 떨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댓글도 하나 안 달고 말이야. 신참이 그래서 되겠어? 자,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십시오. 참 별의별 소리를 다 하네. 자, 아무튼 석청은 이게 이제 석청 벌들이 이제 돌 속에다가 이렇게 벌집을 짓죠. 벌집을 짓게 되면 이 돌 속에는 이 벌레들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대개 보면 이제 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깨끗한 편입니다. 그죠? 대체적으로 깨끗해요. 돌 속이.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이 조건만 갖춰준다면 이제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오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올해 이제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여기 집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짓기 시작을 했는데 100이라는 꿀을 가져왔어요. 100이라는 꿀을 가져왔죠. 그런데 얘네들이 요거를 다 안 먹고 이제 한 90%만 먹고 10%는 남아 있습니다. 예? 10%는 남아 있죠. 그리고 봄에 또 2025년도에 열심히 활동을 해가지고 얘네들은 또 새로 이렇게 집을 짓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새로 이렇게 짓고 또 해마다 또 새로 짓고 이 뒤에로는 또 묵은 집이 되고 요런 경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보게 되면 석청을 이제 저도 직접 따본 적은 없지만 이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논문도 보고 이 목청은 따봤는데 제가 나무 속에 있는 그 목청은 직접 따봤습니다. 2개를 따봤는데 이제 석청은 솔직히 따본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양 사이드로 그러니까 위에죠. 맨 위에 하고 사이드 쪽하고 위쪽을 꿀을 이제 남겨 놓는 거예요. 먹고 남은 꿀이 남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밑으로 줘. 그런 다음에 이게 또 1년, 3년 지나면서 이 위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34년이 됐어. 그러면 2024년에 있던 꿀들을 하고 이렇게 계속 이게 조금 남고 조금 쌓이고 조금 남고 쌓이고 이게 계속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10년 정도가 지났을 경우에 이게 조건이 맞춰져서 10년 동안 살았다
할 경우에 이제 지금이 2034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2024년 된 그 연도의 꿀이 한꺼번에 다 이거를 이제 채취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2024년도에 있었던 꿀이 한 10년 동안 계속 숙성이 돼 있는 거죠. 이제 꿀은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숙성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10년 된 꿀을 동시에 한 번에 이렇게 따가지고 이게 다 섞이겠지만 그 꿀을 이제 복용을 하니까 그만큼 이제 몸에 좋고 이제 먹으면 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석청은 그 돌 안에 온도가 일정합니다. 이제 겨울에는 아무래도 좀 춥긴 하겠죠. 그렇지만 여름이든 겨울이든 이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벌들이 오래오래 살 수가 있어요. 조건이 아주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석청을 최고로 쳐주는 거지. 최고로 쳐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래도 이게 자연적으로 계속 이제 숙성이 됐고, 또 이제 오랫동안 그만큼 벌들이 이제 조건이 주위의 밀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건이 잘 받쳐준다면은 이제 오래오래 살다 보면 이제 그만큼 오래된, 뭐 길게는 뭐 15년 전에 이제 그 갖고 온 꿀들이 15년 동안 숙성이 된 다음에 그걸 이제 따게 되면은 엄청나게 그 몸에 이제 좋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석청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러니까 석청도 뭐 한 10년 이상 된 거를 최고로 쳐주지, 석청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2년밖에 안 됐다. 근데 석청은 석청이야. 근데 그거는 뭐 그다지 값어치는 이제 약성이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석청을 최고의 꿀로 이렇게 쳐주는 것을 이제 석청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목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오래된 고목나무 뭐 요런 속에다가 이렇게 벌들이 집을 짓죠. 대개 뭐 그 양봉보다는 한봉이 거기다 집을 짓는 경우가 많아요. 양봉은 이제 1년 지나면 거의 다 99.9%는 다 죽는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한봉들이 이제 그 오래된 그 고목나무 속에다가 집을 짓는데, 이 나무 속에는 10년, 20년 이렇게 살질 못합니다. 이게 석청보다 한 단계 아래라는 이유는 얘네들이 이제 나무가 오래되면 썩죠. 썩게 되면 거기서 이제 불순물도 막 나오고 이러다 보면 이 한봉은 그냥 바로 다른 데로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이 좀 양봉 그 석청처럼 한 군데 오래 살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래 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이제 숙성 기간 연도가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석청 같은 경우는 최대 뭐 10년, 15년까지도 산 기록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 목청 안에는 그렇게 뭐 10년, 20년 이렇게 사는 경우는 제가 기록을 찾아본 경우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제 뭐 길어야 뭐 한 3, 4년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아무래도 석청보다는 좀 숙성도가 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야, 아빠 저 영상 찍잖아. 네가 와서 방해를 하면 되겠냐? 어? 저쪽에 뛰어놀고 와. 그렇지. 저쪽에 와서 봐. 하지마.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자연 목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사람이 직접 이제 그 기르는 양식 목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그 벌통을 이제 그 대박벌통이라 그래요. 대박벌통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산에다 갖다 놓습니다. 대개 보면 이제 바위 밑에 이제 비 안 맞고 이제 벌레가 잘 꼬이지 않는 이제 바위 밑에 많이 이렇게 양지 바른 바위 밑에다가 이렇게 많이 갖다 놓는데, 이제 이거를 봄에 이제 뭐 벌이 예를 들어 들어오면은 이제 가을에 그걸 꿀을 따요. 가을에 꿀을 따는데 이제 위에만 뭐 한 그 들어온 양에 따라서 이제 다르겠지만 얘네들이 이제 겨울 양식 먹을 걸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위에 걸 따는 거죠. 따게 되면은 요거를 이제 그 1년밖에 안 된 거야. 중요한 것은 그 아무리 토종꿀이라고 그래도 1년밖에 안 된 겁니다.
숙성이 안 됐다 그래도 석청에 비교하면 뭐 턱없이 이제 그 숙성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좀 숙성도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제 그 목청은 목청이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목청은 목청인데 이제 집에서 키우는 목청이에요. 집에서 키우는 목청은 조금 그 산에서 기르는 자연으로 이제 들어와서 큰 그 목청하고는 약간 좀 질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집에서 기르는 목청은 이제 먹이도 사람이 직접 막 봄에 막 그 장마철 막 요럴 때 먹이가 없을 때는 사람이 막 먹이도 주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뭐 정확히 좀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좀 봤어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설탕물을 타서 이렇게 그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다고 하더라고가 아니라 주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그쪽 관련 다큐멘터리나 이제 논문이나 이런 그런 걸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집에서 이렇게 기르는, 우리 집이 여기 있고 주위에 이렇게 벌통을 놔두고 기르는 그런 그 토종꿀은 아무래도 더 이제 좀 약성이 더 떨어지는 약성이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말하는 것이 뭐 100% 정답이다, 요건 아닙니다. 이제 제가 그 나름대로 여태까지 이제 그 잡다한 지식, 그러니까 이제 벌을 오래 하다 보면 이 잡다한 지식들이 많이 생겨요. 잡다한 지식들이 많이 생기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요. 저도 뭐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책을 사다 보기도 하고, 뭐 프랑스의 안무계가 이제 무슨 논문을 발표했다 그러면 가서 그걸 그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그것도 다 읽어보고, 좀 캐나다의 어떤 뭐 그 농장주가 어떤 것을 발표했다 그러면 또 그것도 들어가서 한번 다 읽어보고, 양봉협회에서 회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다 그럼 가갖고 그것도 다 읽어보고, 저는 이제 그런 것을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 아무튼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다섯 번째는 양봉꿀입니다. 양봉꿀. 양봉꿀에 완숙꿀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제 5위 완숙꿀은 그 제가 이제 올 5월달인가 그때 이제 영상도 올려드렸지만, 이제 그 봄부터, 그러니까 봄에 이제 그 벚꽃꿀 정도 기준이 되겠죠. 벚꽃꿀부터 밤꿀까지 이제 한 번 꿀을 안 따는 거예요. 계속 화상만 올리고 꿀을 안 따고 계속 놔뒀다가 그 밤꿀이 싹 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에 이제 꿀을 따는 겁니다. 요걸 이제 완숙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숙성이 됐다, 뭐 요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완숙꿀을 둘 수가 있고, 자, 완숙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완숙꿀을 따는 사람들은 뭐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완숙꿀을 이제 딸 줄 몰라서 안 따는 것이 아니라 이게 경제적 가치가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경제적 가치가 안 되냐 하면, 이 완숙꿀을 딴다 그래도, 그러니까 이 한 통에서 예를 들어서 그 남부 지방부터 저기 철원까지 옮겨 다니면서 딴다면은, 예를 들어서 저도 뭐 그 짓을 한 10년 넘게 했습니다만, 이거를 그러니까 100을 딴다고 쳤을 때 완숙꿀로 이제 3층 4층을 올려갖고 따게 되면 3층 4층이 올라가기도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제대로 키워갖고 3층 4층을 올려가지고 꿀을 딴다 하더라도 별로 못 따. 그러니까 그 이동을 하면서 100을 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완숙꿀을 따면은 예를 들어서 한 30밖에 못 따요. 35나 30이나 25 양이 그 정도밖에 못 답니다. 그렇게 되면 요걸 이제 꿀병에 담아가지고 팔면은 이 100에, 그러니까 이걸 그 100을 딴 거에 수준에 걸맞게 이게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많이 안 준단 말이에요. 왜 그게 완숙꿀인지 아닌지, 이게 완숙꿀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지도 않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지도 않다, 이렇게 뭐 의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꿀값을 제대로 안 쳐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예 그냥 속 편하게 그냥 많이 꿀을 따갖고 많이 파는 게 오히려 낫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편화돼 있기 때문에 이제 완수꿀을 잘 안 따는 거죠. 저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꼴랑 이제 4통에서 이제 땄는데 양도 많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완수꿀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은 이제 그 계절별 숙성꿀,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좋은 꿀이라고 하면 계절별 숙성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벚꽃꿀도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벚꽃이 많이 나오는 데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카시아 꿀, 그 다음에 이제 자파꿀, 그 다음에 밤꿀, 대표적으로 요 세 가지예요. 보면 이제 아카시아, 자파, 뭐 야생화라고도 하는데, 야생화, 그 다음에 이제 밤꿀, 이렇게 3개 정도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아카시아, 그 이동 양봉하시는 분들은 아카시아를 기준으로 하고 이제 강원도 쪽에 갔을 때 이제 피나무 꿀 이제 꿀 따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일단 첫 번째는 아카시아를 기준으로 많이 잡습니다. 아카시아를 기준으로 잡아갖고 경상남도나 전라남도 쪽에서 이제 한번 뜨고,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는 4번을 떴어요. 4번을 떴는데 요즘에는 한 3번 정도밖에 이제 이동치가 한 3번에서 4번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우리는 4번에 5번까지 이렇게 5차로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벌을 유채 꿀을 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남부지방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꿀을 5군데를 거쳐가면서 이렇게 옛날에 땄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지구 온난화가 되는 바람에 한 3지역 3차지 정도밖에 안 되더라, 뭐 요즘 들리는 말은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렇고요. 이 계절별로 이제 아카시아 꿀을 따더라도 이제 아카시아 꿀이 들어와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평균적으로 한 30%, 이게 소비라고 쳤을 때 보통 한 30%에서 40%는 좀 많고,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 이제 밀개가 됐다, 요런 경우를 이제 그 채미를 했다. 요런 경우에는 이제 요거를 이제 거의 뭐 또 그 계절에 따라서 그때 이제 비가 어느 정도 강수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따게 되면 한 18% 정도가 나옵니다. 18%, 잘 나오면 17%, 뭐 요 정도 수준으로 나와요. 보통 이제 수분 농도 책정을 해보게 되면 요 정도 수준이면 이제 자연 숙성꿀로 인정이 됩니다. 우리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고 또 양봉업계 통념상 18%, 17%가 나왔다. 17%는 아주 잘 나온 거죠. 18%가 자연 숙성꿀로 나왔다. 그럼 요건 숙성꿀로 인정이 됩니다. 인정을 해요. 그 때문에 이제 요거는 이제 6번째로 이제 그 5번째는 완수꿀이고, 6번째로는 이제 6번째로 좋은 꿀 해갖고 이제 양봉 이제 그 숙성꿀이다, 요렇게 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7번째로 좋은 꿀은 뭐냐? 7번째로 좋은 꿀은 제 생각으로는 이제 그 7번째로 굳이 말을 한다면 그 감로꿀이 아닐까. 감로꿀은 이제 뭐 말 그대로 이 꿀이 아니에요. 아니, 꿀이 아니라 꽃에서 나온 꿀이 아닙니다. 이건 꽃에서 나온 꿀이 아니고, 이 나무가 이렇게 있죠.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나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음력 6월이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나무가 있죠. 근데 뿌리에서 잎사귀한테 그 양분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는 너희들은 별로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나무들이 날씨가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뭐 수분은 어느 정도 주겠지만 이제 양분을 별로 안 주니까 얘네들이 이제 날씨가 굉장히 막 엄청나게 뜨거워. 날씨가 뭐 32도, 뭐 30도 막 올라가. 그렇게 되면 특히 뭐 이렇게 침엽수 같은 거 말고 뭐 소나무, 뭐 편백나무 이런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오동나무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 잎사귀가 넓적한 나무들이죠. 넓적한 나무는 햇빛을 많이 보잖아요. 햇빛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열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요거를 유지를 해, 나무 잎사귀를 이제 햇빛으로부터 이제 유지를 안 하면 말라버리니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액을 분비를 합니다. 액을 분비를 하는데 얘네들을 이제 그 햇빛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나뭇잎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뜨거우니까 이거를 이제 액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나오는 꿀이 이제 그 감로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외로도 이제 곤충이 이제 뭐 이렇게 그 달달한 물질을 싸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단물이 나와갖고 그걸 빨아오는 경우도 있고,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진딧물 마냥 이렇게 그 식물을 이렇게 기둥해서 이제 단물이 분비가 돼가지고 거기서 빨아오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이제 뭐 대표적으로는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감로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그 꽃에서 나오는 꿀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제 그 감로꿀을 진짜 최고의 약성으로 최고로 쳐주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7번째로 이제 좋은 꿀은 뭐냐. 자, 이제 그 벌들이 이제 예를 들면 벌들이 이렇게 이게 있어요. 벌통이 이렇게 있으면은 벌들이 이제 외부에서 이제 꿀을 물고 와요. 꿀을 물고 오면 요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넥타라고 한다고 합니다. 넥타라고 하고, 그거 넥타가 무슨 뜻이냐, 요거는 이제 꽃꿀이라는 얘기, 꽃꿀이라 그래요. 꽃꿀이라고 하고, 요 넥타를 이제 갖고 왔을 때 요거를 이제 벌들이 먹었다 뱉었다, 그러니까 효소를 이제 침을 많이 묻히고 뱃속에 있는 효소를 자꾸 이렇게 먹었다 뱉었다를 반복을 하게 되면, 요게 이제 그렇게 이제 그게 타액이든 효소든 자꾸 묻고 먹었다 뱉었다를 반복을 하게 되면 요걸 이제 영양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나도 정확하게 이걸 표현하기가 굉장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뭐 특별한 방법이 없네. 아무튼 그렇게 되면 여기를 먹었다 뱉었다 하면서 이 효소가 생기면서 이게 이제 허니로 바뀌는 거예요. 허니는 벌꿀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넥타는 꽃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꽃꿀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벌의 타액이나 효소가 아직 묻지 않은 꿀을 이제 넥타라고 하고, 벌들의 효소가 많이 묻어있는 꿀, 많이 먹었다 뱉었다를 굉장히 반복을 하면서 얘네들이 수분 작업을, 날개질을 하면서 수분을 날려버린 것, 그거를 가지고 넥타라 그러죠. 그러면 1층에 여기에 이제 1층, 2층, 3층, 4층이 있을 때 1층 맨 하단에다가 이제 요거를 저장을 합니다. 외역봉하고 내역봉이 있는데, 이제 외역봉은 꿀을 물어오는 놈들, 그리고 이제 뭐 물을 물어오는 애들, 요런 애들을 외부를 위주로 활동하는 애들을 외역봉이라고 하고, 이제 내부에서 일을 하는 애들을 이제 내역봉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생후 1차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거까지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이게 제일 먼저 이제 이렇게 소비가 있으면 밑에다가 요걸 저장을 해요. 밑에다가 저장을 하면 내역봉들이 요걸 먹었다 뱉었다를 반복을 하면서 요 소비 상단으로 올립니다. 소비 상단으로 올리죠. 소비 상단으로 올리면 이 상단에 있는 꿀을 얘네들이 또 먹었다 뱉었다 하면서 2층 하단으로 올라갑니다. 2층 하단으로 올라가고, 2층의 하단에서 2층 상단으로 올라가고, 2층 상단에서 3층 하단으로 올라가고, 3층 하단에서 3층 상단으로 올라가고, 3층 상단에서 4층 하단으로 올라가고, 4층 하단에서 4층 상단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먹었다 뱉었다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게 벌들은 꿀을 무조건 위에다 저장하는 습성이 있어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위에 있으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꿀이 밑에서 계속 공급이 된다는 가정하에.
꿀이 들어오다 말아버리면은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이다 보니까 이 3층이나 4층에서 따는 꿀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건 약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일단 그렇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외부에서 꿀이 들어왔어요. 지금 농축꿀을 얘기하는 거죠. 외부에서 꿀이 들어오면은 요게 이제 들어오자마자 하루 이틀 지나면 요걸 그냥 바로 채밀기에다 놓고 바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바로 돌려버리면 요게 막 수분 농도가 25%가 나오고 24%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거 운 좋으면 뭐 22%도 나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빼내면은 얘네들 또 채우고, 빼내면 또 채우고, 빼내면 또 채우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수분 농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농축장으로 옮깁니다. 농축장으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뭐 18%로 빼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빼는데, 뭐 21%도 21% 이상 넘어가면은 이제 상하지가 않는다. 이래가지고 21% 이하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농축장에서 요거를 이제 물을 빼내게 돼요. 물을 빼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꿀을 한 드럼을 넣으면은 물이 20리터 뭐 20리터로 한 통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열을 가하고 뭐 에어도 주입을 하고 뭐 열도 이렇게 가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수분을 빼내는 거죠. 그 꿀이 이제 농축꿀이라고 하고, 요 꿀은 이제 허니꿀이 아니라, 허니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넥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넥타라고 알고 있고, 요 꿀은 이제 좀 7번째로 좋은 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 꿀에 뭐 설탕물이 섞였거나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천연 꿀은 맞아요. 천연 꿀은 맞지만 이제 벌꿀이라기보다는 꽃꿀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중에 나오는 꿀들이 뭐 농협,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백화점, 슈퍼, 이 시중에 팔리는 꿀들이 다 이 꿀이다. 거의 99%가 이 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크게 문제가, 99%는 아니고요. 한 80% 정도 되고, 나머지 한 19% 정도가 사양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농축꿀은, 시중에 나오는 꿀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양꿀이라고 있는데, 이 사양꿀은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하면 9번째로 좋은 꿀이 되겠네요. 이 사양꿀은 말 그대로 기를 사자를 써요. 그리고 기를 양자를 씁니다. 뭐 아무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설탕꿀이라고 말하기를 뭐 하니까, 그냥 남들한테 설탕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왜 설탕꿀? 그럼 설탕 들어간 꿀이네? 이렇게 이미지가 안 좋아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묘안을 낸 것이 이제 사양꿀로 이렇게 명칭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올해부터 이제 내년부터인가 이제 정식으로 설탕꿀이다. 설탕꿀로 이 명칭을 변경한다. 이렇게 이제 장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장관님이 여자야. 여자인데 이뻐. 굉장히 이쁘셔. 미인이셔. 아무튼 이제 설탕꿀이라는 호칭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계 162개국인가 아무튼 세계에서 이 설탕꿀을 꿀로 인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탕꿀은 말 그대로 이 벌이 이렇게 있죠. 벌이 이렇게 있으면 설탕물을 타서 주고 나서 오늘 저녁에 주고 꿀이 찼네? 그러면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 몸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그냥 설탕물이. 그러니까 이 설탕물은 이제 다당류죠. 여러 가지 당이 이제 섞여 있는 것을 다당류라고 하고, 이제 한 가지 당, 포도당이면 포도당, 한 가지 당을 갖고 있는 것을 이제 단당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당이 이제 단당류로 바꾸려면은 벌들이 자꾸 이제 먹었다 뱉었다를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만 먹었다 뱉었다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단당류라고 볼 수는 없죠. 단당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게 이제 사양꿀이다. 그러니까 요런 꿀들이 어떤 데 많이 나오냐면 시중에도 많이 나와요. 시중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 슈퍼 같은 데 가면 이제 그 아카시아 꿀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여기 조그맣게 여기 이제 아카시아 꿀이 두 개가, 그 꿀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진열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양이 뭐 한 1리터 좀 돼. 근데 요거는 한 300리터 밖에 안 돼요. 근데 가격은 이게 더 비싸. 그 여기에 보면은 여기 아카시아 꿀이라고 써져 있고, 이제 요거는 사양 꿀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예, 그렇게 그걸 잘 확인하시고 사셔야 돼요. 자, 아무튼 뭐 이렇게 그 꿀 종류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지금 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제가 그 솔직히 말해서 한 5시간은 찍어도 모자랄 것 같아요, 영상을. 근데 이제 최단실 내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수박 고달기 식으로 이렇게 코끼리 엉덩이 만지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우 춥네, 추워. 자, 그리고 이제 주머니에 손 넣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죠. 두 번째는 이제 밀원수에 의해서 이렇게 그 벌꿀의 이름이 변경이 되는 경우가 이제 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일단 뭐 잘 아시다시피 뭐 벚꽃꿀, 일단 제일 먼저 나는 게 이제 유채꿀이에요. 유채꿀이 제일 먼저 나는데, 유채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벚꽃꿀이 이제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그 통상 많이 따는 꿀이 이제 아카시아 꿀이라고, 뭐 아카시 꿀이니 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뭐 배울 때 아카시아라고 배웠으니까 아카시아라고 하는 게 맞겠죠. 우리 아버지 때는, 우리는 이제 경찰 그러죠. 우리 아버지 때는 순사라고 배웠어. 순사. 그래갖고 그 뭐 경찰 보고 경찰이라고 안 하고 순사라 그래, 순사. 근데 그게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렇듯이 우리는 아카시아 꿀로 배웠으니까 교과서에 아카시아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카시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카시아 꿀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꽃이 섞였다 이래가지고 자파꿀, 뭐 야생화꿀, 이렇게 말하는 꿀 종류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뭐 밤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옷꿀도 있어요. 옷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가가 비싸요. 단가가 비싼데, 이게 옷꿀입니다 라고 말을 하려면 옷꿀의 성분이 50% 이상 섞여야 이걸 옷꿀이라고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옷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헛개꿀도 있어요. 헛개꿀도 있는데, 이 헛개꿀도 단가가 굉장히 비싸요. 이 주위에 헛개 나무가 최소한 뭐 한 10년 이상 된 거 한 이만한 거 한 30그루 정도는 있어야지 이제 헛개꿀을 딸 수 있겠죠.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이름에 의해서, 이름이 정해진 거, 밀원수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는 꿀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굉장히 많겠죠. 자, 아무튼 뭐 그런 종류가 있겠고요. 자, 오늘은 뭐 이렇게 벌에 대해서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아, 저쪽으로 가. 아빠 이거 하잖아. 왜 자꾸 있어? 한 대 맞을래? 한 대 맞는다. 자, 그 봄벌을 깨워야 되는데 이제 언제 깨우는 게 좋느냐, 뭐 이런 그 질문이 많이 옵니다. 솔직히 요즘에 그 봄벌을 깨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벌통 앞에 사봉들이 많이 죽어 나오는데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말씀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오늘은 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힘들고, 1월 초에 이제 의령에서 그 봄벌 특강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봄벌 특강을 한번 해가지고 이 봄벌을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잘 키울 수 있겠느냐. 이제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저의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독서력, 그리고 꾸준한 노력, 전문가적인 시선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봄벌 특강에 대해서 좀 한번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한번 그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뭐 1월 그 한 11일인가 그때가 토요일인가요? 그때쯤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이건 뭐 우리 모임에 계시는 분들한테만 이제 그 강의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나중에 또 영상을 좀 하나 제작을 해가지고 봄벌 이제 깨울 때, 제가 이제 봄벌 깨울 때 또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날씨가 굉장히 춥네요. 날씨가 굉장히 춥고, 몸이 으실으실하네. 자, 오늘 뭐 이렇게 벌꿀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한번 말씀을 나눠드려 봤습니다. 자, 오늘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